안녕하세요. 비더시 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유한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MGRV가 총 1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MGRV는 코리빙 브랜드 맹그로브를 통해 도심 속 1인 가구의 합리적인 주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임팩트 디벨로퍼로 지난해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이어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누적 투자 유치액은 200억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MGRV에 따르면 이는 코리빙 분야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 유치 금액 최대 규모입니다. MGRV는 지난해 1호점을 운영하며 IGIS 자산운용이 조성한 국내 최초의 코리빙 블라인드 펀드의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공유주거 산업에서 적극적인 트랙 레코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는 벤처 투자사들이 공유주거 산업을 주거 문화의 큰 흐름으로 인식하며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과 그중 MGRV가 새로운 주거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대표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GRV는 올 6월 400여 원 규모의 초대형 코리빙 오픈을 시작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사업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코워킹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공유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는 리빙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트렌드를 이끄는 MGRV의 투자 유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의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날그룹의 푸드테크 전문기업 비트코퍼레이션이 카페 프랜차이즈 달콤을 운영하는 다날 F&B에서 분사하고 100억 원 규모의 V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비트코퍼레이션은 신설 법인 출범과 함께 약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의 로봇 카페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한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경쟁력과 성장 비전을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입니다. 비트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로봇 카페 비트는 현재 전국 약 100여 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월 평균 판매 잔수는 15만 잔, 누적 멤버십 앱 가입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8년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무인 카페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리고 커피의 맛은 물론 편의성과 안전을 극대화한 사업 모델로 푸드테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리테일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비트코퍼레이션은 로봇 카페 비트의 3세대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기존 비트가 2평 남짓한 공간을 활용한 무인 카페 서비스로 사내 카페테리아 등 B2B 시장에 특화됐다면 새롭게 출시 예정인 차세대 모델은 미국의 아마존 고처럼 자동화된 운영에 기반한 공간 리테일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혁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 플랫폼 기업 오늘회가 신규 및 기존 투자사들로부터 총 1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늘회는 누적 170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하게 됐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회는 2017년 3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0년 연매출 135억 원을 돌파했으며 MAU 160만 명, 누적 회원수 30만 명 돌파로 가파른 성장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말에는 월 매출 50억, 연매출 400억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투자사 중 한 곳에 따르면 오늘회는 기존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비대면화를 선도함과 동시에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도 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임에 주목하여 투자를 빠르게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폭발적인 시장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수산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산 플랫폼이 되리라는 기대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오늘회는 수산업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산 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인데요. 수산 원물 거래 및 수상 상품에 맞는 부자재 개발 및 구매 활성화, 수상 생품 대량 생산 설비 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AI, 데이터, 서비스 기획 개발 전 분야에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배달회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보다 오늘회를 더 먼저 떠올릴 정도로 대세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번에 이러한 성장세에 걸맞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회의 혁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길 응원드리며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세포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배양육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셀미트가 50억 원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셀미트는 배양육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인 세포 배양 기술, 경제적인 세포 배양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공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부위별 고기 고유의 물리적 질감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도 있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셀미트는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배양육의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서울에 연구 개발 센터를 두고 있는 셀미트는 줄기세포, 단백질 그리고 기계공학을 전공한 생명과학 및 공학 박사들이 2019년 창업한 스타트업인데요. 창업자 모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구 환경의 개선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배양육 생산 기술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배양육 생산 기술은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배양육 기술 현황이
5에서 6년 정도 앞서가는 상황에서 미래의 식량 주권을 갖기 위해서 한국의 원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셀미트가 이번 투자를 계기로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산업의 고용 및 근로 환경을 조사한 2020년 콘텐츠 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창의인력 실태조사는 2018년 1차 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로 콘텐츠 산업 주요 8개 장르, 사업체 1027개사, 사업체 소속 근로자 1251명, 그리고 프리랜서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본 보고서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노동 환경 조사 결과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과 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상의 조치가 있냐는 물음에 취한 조치 없음이 54%로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실시한 조치로는 1위 재택 유연 근무, 2위 유무급 휴직뿐만 아니라 2020년 채용 계획 실시 인원은 0.8명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시장 위축으로 소속 근로자 34%, 프리랜서 43%가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소속 근로자 26%, 프리랜서 16%만이 더 나은 여건의 직급 혹은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2020년 참여 프로젝트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프리랜서가 소속 근로자에 비해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에 보다 많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속 근로자의 참여 프로젝트는 2019년 6.4건에서 2020년 5.1건으로 줄었고 프리랜서는 동기간 9.2건에서 3.5건으로 줄었습니다.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가 경험한 부당행위로 프로젝트 취소 및 변경을 포함한 계약 체결 및 이행상의 불공정이 2위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망 조사 결과 사업체, 소속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는데요. 특히 사업체는 코로나19 종식 후 고용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39%에 달했는데요. 소속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노동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인식한다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및 장소 제약이 없는 근로 형태의 확산의 심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36%, 소속 근로자가 45%, 프리랜서가 49%를 답했고요.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인력 아웃소싱 증가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38%, 소속 근로자가 40%, 프리랜서가 45%를 대답하는 응답이 소속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사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 환경 및 복지 그리고 부당행위 경험 면에서 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별 미가입률은 건강보험 2.9%, 산재보험이 14.9% 내외였으나 프리랜서의 미가입률은 건강보험 10.5%, 산재보험이 82.9%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 방안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근로자는 전액 회사 비용 처리가 31%, 정부 산재보험 통한 치료 및 보상이 24.1%로 응답이 높은 반면 프리랜서는 절반 이상이 전액 개인 비용 처리가 67%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의 부당행위 경험 조사 결과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26%, 프리랜서가 8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프리랜서가 보다 많은 불공정 관행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행위로는 소속 근로자의 16%는 열악한 복지 환경을 꼽았고 프리랜서는 부적절한 임금 혹은 대금 지급을 49%로 꼽아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이상적인 노동 환경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상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사업자들의 의무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체와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좀 더 나은 고용 환경 그리고 근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김기사랩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위한 배치 프로그램 김기사랩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김기사 창업자의 멘토링을 비롯해 국내외 창업자들과 직접적인 교류, 노하우 전수 등과 데모데이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T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역량과 열정을 가진 법인 설립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라면 분야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내달 19일까지인데요. 최종 선정은 3월 17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된 3기 스타트업에는 1억부터 최대 3억 원까지의 투자, 팀당 개별 밀착 멘토링, 국내외 성공 창업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위클리 강연과 정기 네트워킹, 투자자 초청 프라이빗 데모데이, 그리고 팁스 프로그램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김기사랩은 국민 내비게이션 김기사의 창업자들이 설립한 엑셀러레이터로 지난해부터는 팁스도 운영 중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는데요. 창업자 출신의 대표들이 세운 엑셀러레이터인 만큼 스타트업들의 입장은 잘 이해해주고 함께 고민을 해준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집은 김기사랩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초기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